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인 날인 만큼 2020년을 조금 마무리할 수 있는 연말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보통 이제 12월 마지막쯤 되면은 새해에 뭘 할지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고는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새해 계획만 세웠지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떤 것들을 이뤄내고 또 어떤 것들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새해만 맞이했어서 연말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친구한테 선물 하나 받았는데 그거를 계기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어제 선물 받은 건 이겁니다. 이게 매해 이제 마지막 12월쯤에 한 번씩 이제 발행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꽤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또 선물을 받았는데 원래 이런 걸 정리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책을 한번 채워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바깥에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찍는 거를 들키는 거를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그래서 사실 집에서 찍는 것도 되게 몰래 음식 같은 거 찍을 때는 몰래 찍고 이러는데 조금 부끄러워서 말소리를 작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 정산 책을 이렇게 하나둘씩 채워가다 보니까 2020년에 제가 뭘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게 감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책 수첩. 처음에 딱 질문이 얻은 것, 잃은 것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2020년도에 생각보다 잃은 게 없더라고요. 사실
오히려 얻은 게 더 많으면 많았지 생각보다 그래도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얻은 게 제일 좋았던 거는 건강. 제가 4년 정도 투병이라고 해야죠. 어떻게 보면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쓰러졌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었고 생각보다 튼튼하게 걸었고 그리고 흔들리는 것도 별로 없어서 꽤나 건강하게 2020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집에만 있었던 것도 뭐 영향이 없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고 병원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잡고 또 강의도 여러 번 하고 행복했었던 기억들이 많아요.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서 사실 2020년도 전에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집에만 있으면 방에만 처박혀 있고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에만 있는 게 불안하고 오히려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을 정도였는데 올해는 집에만 있을 때에도 가족들이랑 되게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나누어 먹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많이 좋아져서 그게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얻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글 쓰는 컨텐츠 작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조금 다른 분야라고 해야 되나?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기획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본을 쓰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큰 곳에서 구독자가 많은 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입의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막상 좀 거쳐야 되는 어려움들도 많았고 제가 또 적응하고 빨리 배워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빨리 적응을 조금 하게 됐고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아직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직 내가 아무리 좀 한 4년 정도 쉬었어도 그래도 감은 잃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2020년도였습니다. 잃은 것이라고 하면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 4년 동안 백수로 노니까 시간이 되게 여유가 많았고 되게 몸이 쉬는 시간도 길었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고 사실 일을 시작하게 된 거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벌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제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 능력을 좀 키울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잃은 거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바로 와서 더 뭐 불안에 빠진다거나 우울해진다거나 무기력해진다거나 이런 게 적었던 것 같아요. 올해에는 제가 아이패드를 산 이유이기도 한데 그림 일러스트를 혼자서 그려보고 있어요. 이제 배운다기보다는 이제 혼자서 그려보고 독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런 거를 새로운 건 아니고 원래부터 좀 그림 그리는 능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아이패드를 사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씩 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올해 되게 크게 느낀 거는
아주 멋진 옷이나 아주 멋진 액세서리 하는 거가 어색해졌다는 거. 저는 원래 강한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사거나 아니면 크게 눈에 띄는 액세서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거에 돈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집에만 있게 되기도 하고 오가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옷 산 것도 별로 없고, 액세서리도 원래 항상 반지를 끼고 다니거나 귀걸이를 큰 걸 한다거나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더라도 되게 조그만 걸 하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어색해지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좀 더 많이 어색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가 제일 쓰면서 저도 되게 신기했던 건데, 원래 방을 정리해야지 하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지만 실천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많이 사게 되면서 책장을 정리하게 되고, 왜냐면은 책 놓을 곳이 없으니까 잘 곳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자야 되는 이불 공간까지 이제 침범을 하게 되니까 책장을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방을 청소하게 됐어요. 그게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을 엄마한테 물려받았기도 했고, 책을 솔직히 잘 못 버려요. 그래서 다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 네, 이제 그동안 모아놓았던 잡지랑 보지 않는 책이랑 그리고 진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그래도 공간이 생겼다가 다시 꽉꽉 채워져서 이제는 옷을 정리하고 옷 정리하는 구간에 책장을 하나 더 마련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받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걸로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제가 내돈내산으로 제일 자랑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지금 아이패드가 앞에 있긴 있는데 너무 더러워서 아이패드 프로로 샀고, 애플 펜슬로 샀고, 사실은 유튜브 작업이랑 그림 그리는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프로로 샀고요. 저는 프로를 산 게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영화를 본다거나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돌리는 걸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가 좀 더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비건 커피예요. 이번엔 배경을 바꿔봤습니다. 아까 앞에 카메라 배터리가 다 나가서 네, 다시 찍어보려고요. 좀 조정을 해보고 카메라를 다르게 넣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안고 있는 거는 며칠 전에 산 팥이고요. 이게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날이 추울 때는 조금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샀는데, 어제도 영하 10몇 도까지 내려갔는데 꽤 따뜻하게, 이것 때문에 꽤 따뜻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보이시나요? 제가 병을 치료한 지 이제 벌써 4년이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4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동안 막 별다르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가진 병이 스트레스로 인한 게 가장 커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일을 쉬게 됐었던 것도 있고, 일을 쉬면서 조금 안정을 찾기도 했고,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래도 그 과정도 좋지만 사실 제가 가진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러한 조금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감정들도 편안하게 내뱉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책을 냈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제 병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이거를 딱 쓰면서 벌써 4년이나 됐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4년 동안 되게 고생 많이 했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격려도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작지만 소중한 저의 루틴 중 하나가 잘 안 보이네. 초점이 잘 안 맞춰지는데 샤워하고 바디로션을 바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향이 좋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고 보습력보다는 향 좋은 걸 우선적으로 사기도 하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들도 사보기는 하지만 여러 제품들을 많이 써보면서 저한테 맞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피부가 조금 몸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서 바디로션을 이제 바르지 않으면 여름 빼고는 너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소중한 나의 루틴 중 하나는 샤워하고 바디로션을 바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를 채워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읽기에는 조금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다시 본 거는 에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까맣고 하얀 책들이 되게 많이 놓여져 있죠. 저게 에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전권이에요. 원래 1권부터 10권까지 이제 세트로 묶어가지고 파는데 제가 그럼 1권부터 10권까지 읽고 다음 거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아려고 했는데 20권부터 30권이 아니라 30권부터 40권이 없더라고요. 다 품절 상태여서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1권부터 50권까지를 다 사자 해가지고 전권을 구매를 하고 나머지 제가 가지고 있던 책들은 중고로 팔았죠. 그래도 그거를 사시는 그거 1권부터 30권까지만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팔렸고 다행히 사실 1권부터 50권까지 전권을 처음부터 샀으면 좋았긴 하겠지만 가격대가 그게 제가 백수인 상태에서 그냥 팍 구매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게 정말 내가 사도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끔 하는 가격대였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2번 반복해서 읽었고 이제 3번째 읽을 차례예요. 그리고 저의 2020년도도 저를 항상 행복하게 해줬던 건 제 조카입니다. 저는 제 조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원래 애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 조카는 태어난 순간부터 얘는 내 핏줄이구나 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얘는 그냥 사랑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던 저를 항상 뭉클하게 하고 열심히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올해 자주 시켜 먹은 메뉴는 엽떡이에요. 항상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사실 매운 것들을 많이 찾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엽떡만큼 자극적이고 매운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떡볶이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엽떡이 최고입니다. 저는 항상 소시지랑 치즈를 추가하고 치즈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치즈는 꼭 추가를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계란찜이랑 주먹밥이에요. 특히 엽떡 그 가게에서 파는 계란찜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코로나는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제가 여행 다니는 거를 아프면서도 못했고 이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밖에를 멀리 떠나는, 외국으로 떠나는 여행을 못했는데 정말 이번엔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발 코로나가 종식이 기적처럼 됐으면 좋겠고, 보고 싶은 사람도 빨리 실컷 볼 수 있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지인들이랑, 그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뵐 수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정말 꼭 만나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0년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울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가족들이랑 함께 하면서 부딪히고 또 그거를 또 해소하고 또 사랑을 느끼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2020년도에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우울했던 일도 있었고 되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끔 한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이랑 이제 또 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같이 밥 먹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만큼 저도 이렇게 살갑게 대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충족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막 우울함이 막 끝에서 끝까지 간 적도 있었고 이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를 사랑해주시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이 격려를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공감해줘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시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동경출판을 뭐 해서 뭐 책을 낸다거나 하는 프로젝트 이런 거는 확실하게 마무리된 건 없지만, 그래도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쌓아놨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개인적으로는 2021년도에 세워둔 목표가 한두 개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게으르지 않게 꼭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해야 이제 저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책임져야 할 것들도 많고 또 이뤄내야 할 것들도 조금씩 더 보이고, 또 포기할 것들, 내려놔야 할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2021년도에는 인정을 하고 또 이뤄내고 또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2021년도에는 더 건강하게 복 많이 담아서 풍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2020년 연말 정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